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행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아이라면 발달 과정,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어떤 시점이 있는 것인데 우리 부모가 내 기준 때문에 잘못됐어. 아니야, 문제행동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혼나야겠어. 심지어는 맞아야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행동의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방이 가능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예방하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또 부모 교육을 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분명히 누군가는 그 문제행동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될 텐데 속된 말로 아주 안 좋은 상태까지 몰려가가지고 그때서야 예를 들면 TV, 라디오, 상담소를 찾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 어떤 걸로? 부모 양육 태도.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애착이나 접촉을 충분히 해줬는지, 또는 우리 아이 기질, 자녀의 성별 및 출생 순위, 그 다음에 인정과 지위의 욕망이 해결됐는지를 보면 되는데 문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불안정 애착.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가는데 엄마 나 갔다 올게 안녕 엄마 집에 가 이렇게 떨어진 애가 있는가 하면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안 갈 거야 엄마가 같이 가야 돼 초등학교 안 갈 거야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엄마가 좋아 엄마 뒤에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가 애착이 형성이 잘 된 것 같아요? 뚝 떨어진 애가 애착이 잘 된 거예요? 엄마 치마폭에 엄마 뒤 숨어있는 애가 애착이 잘 형성된 거예요? 네. 뚝 떨어지는 친구가 애착 형성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우리 아이가 맨 처음에 엄마 모유 수유를 하죠? 조금 배로 기고 좀 떨어지죠? 기니까 좀 더 떨어지는데 엄마 있나 보면서 좀 멀리 가죠? 걸어서 가죠? 뛰어가죠? 놀이터로 가고요.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동물도 어떻게 하면 동물들도 새도 결국은 애를 처음에 먹이지만 혼자 날도록 혼자 먹이 활동 하도록 자꾸 분리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은 그 아이를 평생 끼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양육하는 목적은 유능한 민주적인 시민으로 양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나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분리가 돼서 스스로 자기 일하고 속된 말로 자기 밥벌이 하는 밥벌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또 아이 잘 키우고 또 그 아이를 또 성장시켜서 결혼시키고 이런 일 너무 단순한 일인가요? 너무 의미 없나요? 그 과정이 행복인 거죠. 그 과정이 사랑인 건데 어떤 분은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권위주의적, 지배적이에요. 아빠, 엄마 기준이 있는데 아이의 기준은 아이의 의견 중요하잖아요. 독재적이에요. 심지어 때려요. 윽박질러요. 하지 마라고.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모습이 있었어요. 과부장적인이라고 얘기하죠.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열등감이 빠지게 되고요. 이런 친구 눌려 사는 애들이 어떻게 된다? 학교 가면 소극적이에요. 열등감이 있지만 충동적인 공격성이 있어요. 가끔가다 어머니 오늘 철수가 아이를 때려가지고요. 때리는 것도 의자를 집어 던져가지고요. 어머니 학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법 없이 살 애예요. 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그런 친구는 법이 꼭 필요해요. 눌려 사는 친구 반드시 충동적. 왜?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에 이런 표현 들어도 되나?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왜 스토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안 좋은 거,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친구를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아이 때를 보세요.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 이게 또 권위적으로 늘 맞고 자랐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70%는 반드시 내 자녀를 학대한대요. 이게 우리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허용적으로 자라게 하는 거. 너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그 아이 잘 자랄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안 되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나라만의 과잉보호라는 얘기예요. 과잉보호. 한국에만 있는 양육 태도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노후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또 마지막으로 민주적인 양육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할 때는 아낌없이 사랑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 거.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유 있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라고? 그건 아니죠. 사랑할 때는 이유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낌없이 사랑하죠.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때문에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우리 엄마가 한 번 안 되면 안 돼. 이런 기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배워볼 거고요. 또 자녀의 기질 때문에 문제 행동 원인이 되기도 해요. 순한 기질 있죠? 야, 며느리한테 너네 아빠 같은 경우에 애 열도 키웠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순해요. 이런 친구 어떻게 양육하면 되냐면 한 번만 따박따박 얘기해주면 알아듣네요. 주변에 그런 친구 있을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딘 기질이 있어요. 더뎌. 그 친구는 뭐 언제 걷냐? 언제 말을 하냐? 이런 친구 있죠? 더뎌. 근데 순한 기질은 어느새 걷고 있고 어느새 말을 하고 어느새 책 읽고 있어요. 더딘 기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자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까다로운 기질이네. 까다로운 기질. 눈을 뜨기 전부터 찡찡거리고 인상을 쓰고 있고 만사가 귀찮은 친구, 만사가 불평의 친구가 분명히 있지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양육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까요? 간단해요. 자주 따박따박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주 따박따박 얘기해야 돼요. 그럼 때려야 돼요? 때려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집집마다 뭐가 있어야 돼? 집집마다 고문실이 있어요. 고문실에 집어넣어 말 안 되고 고문실 집어넣고 때리고 윽박 지르고 뭐 고문하면 되겠네? 아니라는 거요. 양육하는 방법은 언어, 비언어예요. 언어와 비언어로 양육해야 돼요. 어떤 언어? 평상시 언어로. 비언어? 사랑스러운 태도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요즘에 강아지 양육하는 TV 프로가 많더라고요. 강아지한테 어떻게 해야 타고 되면 안 돼. 막아서잖아요. 안 돼. 라고. 우리 아이가 기어다니는데 뜨거운 찌개그릇에 손을 대려고 엄마 어떻게 해요?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그거부터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 네 손 뒤니까 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 없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게 또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자는 주로 남자친구는 과잉 행동, 과격한 행동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싸우거나 던지거나 많고 여자아이는 감정적이고 좀 삐지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은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출생 순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친구가 문제행동이 많이 나올까요? 저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이쪽 손을 듣고 있다가 칠게요. 이쪽은 5살이 한국 나이로 5살. 한국 나이로 5살인데 첫째예요. 한국 나이로 5살인 첫째. 이쪽은 한국 나이로 5살인데 셋째예요. 누가 언어가 빨리 터질까요? 셋째가 언어가 빨리 터질까요? 첫째가 빨리 터질까요? 대부분은 셋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요? 깜짝 놀랐죠? 첫째가 언어가 빨리 터져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보면 집집마다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대부분 보면 첫째가 공부를 잘해요. 왜 잘할까요? 엄마가 아빠가 다이렉트로 관심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셋째는요? 그 위에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자, 엄마가 더 유능해요? 언니 오빠가 더 유능해요? 엄마가 더 유능해요. 그래서 첫째는 대부분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성격은 어떨까요? 성격이 좀 이기적이에요. 왜? 자기만 뭐든지 다 원하는 데 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니가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왜? 나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모의 문제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 대부분은 이 큰애한테 100%를 주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50을 빼가지고 동생한테 50을 줘요. 큰애는 50% 뺏겼으니까 부족하고 둘째는 50%밖에 안 받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100%, 둘째도 100%, 셋째도 100% 줄 수 있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대부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니가 있네? 언니가 뭐라고 해서 공부 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로는 엄마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공부를 포기하고 뭘로 갑니까? 성격 좋은 걸로 갑니다. 둘째는 그래서 잡기에 능해요. 둘째의 문제는 뭡니까? 공부를 안 해요. 첫째의 문제는 이기적이에요. 성격이 못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둘째가 성격이 좋아 잡기에 능해요. 셋째는요? 셋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부 못해요. 그런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 아이 붙잡고 앉아서 공부해라, 이 기준으로 들어와라 자꾸 하면서 셋째는 삐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질문, 퀴즈. 넷째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헷갈리죠? 넷째는 공부를 잘합니다. 왜요? 단순해요. 셋째가 공부 못하니까 넷째한테 관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넷째가 공부 잘 무슨 뜻이냐면 부모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달라지는데 그 엄마가 내가 자라온 배경에서 자라온 생활 방식에서 한국 문화에서 TV 프로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첫째는 이렇게 키우고 둘째는 이렇게 키우고 셋째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이미 내 머릿속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양육 방식이 정해 놓은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자녀는 부모의 신념대로 자란다. 다시 자녀는 부모의 신념대로 자란다. 맞아요. 첫째라서 공부 잘하고 성격 안 좋고 둘째라서 성격은 좋은데 공부 못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공부 잘하고 성격 좋고 엄친 딸, 엄친 아가 될 수 있는 거 부모한테 달려있는 건데 왜 그것을 자녀한테 타찬하는 걸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기준, 왜 처음에 그런 생활 습관이 길들여질 때 우리 부모님과 늘 같이 있었잖아요. 부모님과. 그래서 우리 아이는 부모의 신념대로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라길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잘 자랄까요? 간단해요.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는 행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위 삼고 싶은 아들 있죠. 며느리 삼고 싶은 딸 있죠. 그 부모 보세요. 그 부모 어떤 부모인가? 눈에 자상자상이 넘치고 미소가 지어지고 근데 이상한 행동하고 과격한 행동하고 문제 행동한 친구 엄마 보세요. 제가 어린이집을 12년 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이를 보면 엄마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엄마를 보면 아이가 어떤 친구인지 알겠네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뭐 제가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아니라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의 원인에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 목표를 세우는 거 어떻게? 관심 끌게 하는 거예요. 왜 관심 끌게 할까요? 부모가 관심 안 주니까, 사랑을 안 주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엄마,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힘행사를 하게 되네요. 엄마한테 막 싫어, 막 버티고 이런 친구 있죠. 그다음 보복하기. 엄마가 한 대 때리면 때리는 아이 있지요. 있어요. 꼭 엄마의 아끼는 걸 훔치거나 아니면 엄마한테는 안 되니까 동생을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얘기하죠. 인형을 걷어차거나 발로 차거나 블록을 집어던져 이런 식으로 수동적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무능한 뭐 못해, 안 해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순서로 가기도 하지만 아무렇게나 오기도 해요. 자, 그럴 때 왜 그러니? 엄마가 못해준 게 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딱 정지해가지고 생각해야죠. 우리 아들이 왜 그럴까? 우리 딸이 왜 그럴까? 사랑이 부족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 안 하니까 너는 어떻게 되나가 엄마가 못해준 게 뭐니? 도대체 부족한 게 뭐니?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를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행동의 원인이 있는데 원인만 좀 이해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관찰해야 돼요. 관찰. 특히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이라면 이 아이가 어느 때 문제행동 하는지 문제행동 앞에 관찰을 하고 문제행동 뒤에 관찰해야 돼요. 아까는 왜 부적응이라고 하면서 왜 문제행동 우리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문제행동 할게요. 문제행동 전에 어떤 행동 때문에 이 문제행동 하는지 문제행동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후속 자극이 있어서 문제행동을 하게 됐는지 선행자극과 후속자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행동하는 이걸 없애버리면 되죠. 이걸 받고 싶어서 예를 들어 찡긋찡긋찡긋 말투를 해서 엄마 슈퍼마켓 앞에서 막 아이가 뒹굴어지고 울고 날칩니다. 왜? 말투 사달라고, 과자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엄마 처음에 안 사준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오늘만이야 라고 사주게 되죠. 그럼 내일은 할까요 안 할까요? 내일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트 앞에서 뒤집어지는 이유는 뒤에 있는 과자 이걸 먹기 위한 후속 자극 때문에 문제행동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돼요. 그리고 너가 울음을 끊을 때까지 엄마는 기다릴 거야. 그런 다음에 뭐 얼마나 울겠어요? 2시간 울겠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수정하려면 진짜 마음을 단단히 넣으셔야 돼요.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집에 맡기는 길에 행동 수정 안 돼요.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 시간 넉넉할 때 하셔야 되는 거죠. 몇 번만 반복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셔요. 근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한 문제 행동을 할까요? 이런 행동을 할까요? 봐봐요. 인지와 정서가 합쳐져서 행동을 한다. 바람직한 생각, 바람직한 사고, 바람직한 인지와 바람직한 정서, 바람직한 느낌, 바람직한 감정이 만난다면 바람직한 행동이 오겠죠. 그런데 불평불만스러운 생각, 기분 나쁜 생각, 기분 나쁜 사고, 싫어하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감정도 안 좋겠죠. 그런 나쁜 인지와 감정이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 행동으로 오겠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앞에 선행작이 있거나 뒤에 후속작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니 우리 지금 왜 행동을 왜 할까요? 감정과 목적함이 있어요. 뭐라고요? 감정과 목적. 어떤 친구들은 찡찡찡 거릴 때 있죠. 그랬어. 엄마가 이렇게 모른 척해서 그래 또 이러. 그럼 해결된 친구 있어요. 아까 마트 앞에서 마트 앞에서 뒹굴었어요? 과자 사달라고. 과자 주면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과자를 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평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평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빠는, 우리 아이, 우리 아들, 딸은, 우리 옆집 아줌마, 아저씨는, 우리 직장의 동료는, 선후배는, 모든 사람은 행동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최선의 긍정을 선택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모든 사람은 지금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긍정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거? 말주 달라고 뒤집어졌어요. 엄마 입장에서 문제 행동이죠.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가 여기서 말주를 얻기 위해서는 뒤집어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최선의 긍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내거나 때리거나 윽박질이 된다면 그 아이가 제가 좀 이렇게 소파 앞에서 창피하는데 제가 뒹굴면 안 되는 거였죠. 아유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간 친구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왜? 내가 여기서 마이쮸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얻어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더 뒹굴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줄 때까지. 그게 모든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저도 제가 제가 좋아하는, 기호하는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바로 집으로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잔소리 들으니까, 싫은 소리 들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 부모가 인정해주고 수용해준다면 우리 아이는 말로 표현할 거예요. 말로 표현할 건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격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통용됐던 거. 쉽게, 우리말로 하면 엄마한테 먹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출근하는 길에 막 울어. 여러분, 과거에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을 때 어떻게 용돈 받았어요? 아니면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을 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쁠 때 막 가서 갑자기 얘기하나 해가지고 알았어 가 이렇게 얻어내지 않았어요? 그것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또 하나 든다면, 모든 사람은 행동을 할 때 감정과 목적이 있다. 근데 이 감정과 목적은 어디에 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지금 여기서 최선의 긍정의 방법을 선택해서 내놓는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를, 남편을 윽박지르거나 아내를 윽박지르거나, 왜 남편이 연락도 없이 12시 늦게 들어왔어. 그러면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따지고 든다 한들 그 남편 입장에서는 전화 안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뒤에 또 설명해 볼게요.